자, 오늘 주제가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역사 자료의 멸실입니다. 멸실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또 이렇게 분실된, 왜 그랬을까? 우리 한민족은 문화민족이에요. 기록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고 정사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지극히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역사 자료가 멸실됐는데 첫째 시간에는 사료의 압수에 대해서, 그걸 왜 중국과 일본이 압수해 다 갔어요. 압수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고 이제 소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제 이 책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분량도 크고 또 이 판도 굉장히 넓고. 근데 가능하다면 다음 셋째 이제 세대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계속 강의가 시작될 텐데 가능하다면 갖고 다니면 좋겠어요. 무거운데 너무 무겁다, 못 가져오겠다, 할 수 없고요.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 되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같이 좀 눈을 따라 볼 수 있다면 제가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시간은 뭐를 하느냐 하면 자료의 소실입니다. 소실이라는 것은 불태워서 이제 없어지거나 이런 얘기죠. 자, 우리 한민족, 다시 말하지만 한민족 상고사 61쪽이 되겠어요. 61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61쪽을 보면 2번이라고 해서 사료의 소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상고사의 역사 자료들이 많지 않은 것은 한민족 상고사에 대해 기록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외적의 침략이나 중화 사대주의 혹은 일제 식민사관으로 인해 멸실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조선 시대에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역사 편찬위원회, 위원회 정도는 아니라도 그걸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신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신지. 여기서 신은 신신자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기록하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말하면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신지 고글이라는 사람이 배달국 시대의 역사를 편찬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달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고구려 건국 초기에는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의 맥을 서술한 유기 100권이 있어요. 여기에 100권을 썼단 말이에요. 유기 100권이라는 게 있었고, 발해의 시조 대조용의 아우 대야발이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한 발해의 적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AD 719년에 편찬한 단기고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배달유기, 유기 100권, 단기고사.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분실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사실은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책들이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우리 한민족의 풍성한 상고시대의 역사들을 좀 깊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고려시대는 몽고의 침략이 있었죠. 근데 단기고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단기고사가 아니고요. 고려가 몽고에 패하여 원나라 황제가 그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홀필렬이라고 합니다. 이름 발음이 좀 어렵죠. 홀필렬이 이제 한반도 전국을 이제 이렇게 완전히 뒤흔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일제 강점기 때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민족 고대 문헌의 독립자전에 관한 거 있으면 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요때가 언제냐? 고려 1145년이에요. 고려 인종 23년인데 유일하게 4대 사상을 고취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남아있어요. 삼국사기 같은 거는 이때 당시에 고려가 몽고의 영향을 받을 때 몽고의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몽고 자체 아니면 뭐 원나라 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에 삼국 그 사기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니까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죠. 삼국 사기. 그리고 1281년 고려 충렬왕 진 7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고려가 중국의 영향을 받을 텐데 1년 스님이 있죠. 이건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삼국유사. 딱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정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삼국유사는 1년 스님이.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유일하게 한국의 정사로 남아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왜 정사로 남아있을까?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중국과 일본 정부에 이게 이렇게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한민족 고대사를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한국사가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좀 문제가 많은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몽고의 아첨에서 위조된 고사를 근거로 이제 조선의 정인지라는 사람 유명하죠. 아마 아실 거예요. 1451년 그때 고려사를 저술합니다. 이것도 중국 사대주의의 근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참 제가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역사가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알면서도 아마 모를지도 몰라. 깊이 알면서도 왜 가만히 묵인을 할까?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을 안 할까? 그렇고도 역사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구려 동천왕 때에 그때가 이제 AD 246년인데 위나라의 유주자사 관구검이 이제 병사를 거느리고 침략을 왔어요. 고구려의 그 수도가 그때 환도성이었는데 함락해요. 다 우리 역사서들을 다 소각시켜버린 거죠. 예. 백제 의자왕, 여러분 다 잘 아시죠? AD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사자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하고 사고가 다 불타버립니다. 아깝죠? 우리 한민족의 보물과 같은 역사인데 고구려 보장왕 AD 668년에 당나라의 장수 이적이 평양성을 함락하면서 모든 그 고구려에 남아있는 고대 상고시대의 역사들을 다 없애버려요. 이렇게 자꾸만 전란을 겪다 보니까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신라 경순왕 원년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의 경애왕을 죽이고 신라의 역사체들을 후백제 수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 소각합니다. 고려 헌종 3년에 AD 1012년에 거란의 침략으로 소고가 불타서 사료가 다 없어졌다. 고려 인종 4년에 AD 1129년에 금나라의 서표를 바친 후 맹세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 까불지 않겠다. 순종하겠습니다. 서표를 바치면서 한민족의 주체 서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런 건 나 중고등학교 때 배워본 적이 없어. 그건 내가 뭘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까? 안 가르쳐 주죠.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고려 고정 20년에 AD 1129년이죠. 몽고의 침략으로 홀필열,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사만고기와 해동고기 등의 한민족 고대 역사소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조선 태종 11년에 AD 1411년 유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이제 관립교육기관인 오부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 유학을 공부시키는 거지. 유교를 장려하며 비유교적 자료들을 다 소각시켜버려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다고요. 조선 선조 25년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으로 수많은 서적들이 방화됩니다. 소각돼버려요. 조선인조 14년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병자호란 때 수많은 사서들이 다 불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전란이 있을 때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인지 알아요? 일제시대. 그때까지도 남아있었어. 1910년 한일합병 직후인 1911년 한민족 상고사를 기록한 사서 20만 권을 압수 소각하였다. 20만 권. 20만 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전란들을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겪으면서도 남아있었다고요. 상고시대에 대한 기록들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누가 하느냐? 일제가 강점하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20만 권의 한민족 상고사에 관련된 서적, 그걸 다 소각했다 그러는데,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지금 일본의 왕실 소고에 있다. 그걸 직접 관리하고 본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없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일본이 망해야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망해야 그 옛날 상고시대, 일제시대 1910년, 11년부터 몇 년간 계속 일본이 우리 상고시대의 역사들을 다 수거했거든요.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해가지고 다 내가 없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본 왕실 서고에 지금 꼭꼭 숨겨뒀다. 그걸 밝혀야 된다. 이게 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각주에 보면 65쪽이에요. 일제 강점기 초대 총독 데라우치가 기록 문화의 두려움을 느껴요. 이거는 일본의 역사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한민족의 역사가. 그래서 이 사람이 1910년 11월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합니다. 군경을 총동원해서 방방곡곡에 근 1년 2개월 동안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막 집도 수색하고 서점도 수색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신문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상고사를 기록한 책들을 다 압수해버려요. 아주 철저히. 그리고도 이 5권이 환난고기가 남아있다는 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좀 아쉬움은 있어요.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더 풍성한 책들이 좀 남아있으면 더 아쉽지만 환단고기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우리 민족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상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고 또 환난고기에 나온 5권의 책에 보면 특히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보면 제가 조직신학자 아닙니까? 이쪽에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데 4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인데 성경의 가르침하고 일치한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수많은 그 상고시대의 역사서들이 소실되고 없애고 막 전란, 방화 그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대부분 다 없어졌어도 이 환난고기에 있는 5권만 가지고도 필요 충분하다. 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증명하기에 필요 충분하다. 이것도 주권적 섭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찌 하다가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은데 그 길에 누구도 다 볼 수 있도록 그 황금 덩어리. 그 비교가 될지 몰라요. 그건 비교가 안 되지. 우리 민족의 최고의 보물이 이렇게 환난고기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것도 기적이죠. 다른 사람이 저 같은 글을 썼다면 제가 다시 연구하겠습니까?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 왜 그랬을까? 때가 된 거예요. 이 민족이 각성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세계 선교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을 초강대국의 계열에 6위에 올랐다 그랬죠, 제가? 앞으로 10년 안에 2위 내지 3위로 올라갑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사실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패권국으로 유지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옛날엔 미국 혼자서도 다 했는데 한국의 협력 없이는 절대로 미국이 패권국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놀랍죠? 만약에 미국이 없었으면 벌써 일본이나 중국에 우리는 또다시 속국이 됐어요. 우리가 속국이 안 되도록 누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느냐?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이 우리가 이뻤었냐? 아니에요. 우리 없으면 자기네들이 패권을 잃어버려. 그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이 군사 지정학적 아주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를 딱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가 망하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최후에 복음을 증거할 민족이 없어요. 다 둘러보세요.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할까 말까 지금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짧아도 5분, 길어도 10분인데 내가 초스피드로 5분 내에 끝낼게요. 이거 준비가 끝나면 앞으로 이 세미나만 그것만 가지고도 1년 이상을 내내 2년, 3년 해야 되는 분량인데 5분 내에 끝낼게. 우리가 구속사의 예를 보면 구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5분에 끝낼게요.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한 거예요. 늦은 비는 추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른 비는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임해서 사도행전 성령의 부흥이 임해서 기독교의 기초를 놨는데 그러다 간간히 소낙비처럼 오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 추수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18, 19, 20세기에 성령의 부흥을 부어줍니다. 이게 늦은 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누구를 쓰셨느냐? 영국과 미국을 쓰셨어요. 자세한 건 안 합니다. 성령의 부흥을 보면 영국과 미국을 주도해서 18세기 초중반에 미국의 제1차 대각성은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 중후반에 영국의 존 웨슬리,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해 줬던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 그리고 19세기 초중반에 제2차 대각성도 미국에서 찰즈 피니, 19세기 중후반에 드와이트 엘 무디,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웨일즈에서 영국이죠. 영국 지방이죠.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성령의 부흥하고 1907년에 성령의 부흥이 1903년부터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통해 일어나고 1907년에 폭발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는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영국과 미국을 쓰셨을까 하는 의문을 이번에 풀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두 가지예요. 첫째, 청교도 개혁운동. 두 번째, 청교도 언약사상. 제가 의문이 풀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영국과 미국을 쓰셨을까? 이게 이제 개혁주의라 그러는데, 개혁주의가 좀 잉글리로 중요해 1300년 되니까는 15세기, 16세기, 그리고 17세기에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청교도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들의 핵심 사상은 청교도 언약사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개인과 교회와 사회가 언약을 맺었어. 난 그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우리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거룩한 개인,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국가를 세우겠다. 그래서 세워진 게 미국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18, 19, 20세기 중반 지나면서 말년에서 미국과 영국이 타락하네. 타락.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른비에는 누굴 썼을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그래서 초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쓰셨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18, 19, 20세기, 늦은 18세기 왜 붕이 일어났을까? 계몽주의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요. 마귀 사상에. 19세기에 왜 붕이 일어났을까? 계몽주의 사상의 사생아인 자유주의 신앙을 방지하기 위해서. 20세기는 왜 일어났을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세계 선교가 전국 각지에서 붕이 나며 했는데 문제는 뭐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중반에 쓰였던 영국과 미국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비장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대한민국, 코리아. 욕단의 후손인, 또 다른 선민인, 욕단의 후손인 한민족을, 대한민국을 쓰기로 작정한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해요. 이게 바로 늦은 비 추수의 마지막. 제가 그랬죠. 개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타트하는 사람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꼬리를 향하여 바톤을 가지고. 그게 누구라고? 대한민국이에요. 내가 그것으로 설교를 했죠. 최후의 세계 선교의 주자는 한민족이다. 대한민국이다.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책에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강대국이고 선진국이 되면서 교만해졌어. 돈밖에 몰라.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두드러 맞아야지. 제가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 두드러 맞기 시작했습니다. 좀 앞으로 몇 년간은 좀 힘들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남은 자, 이 강의를 듣고 각성해서 그래, 우리는 국시가 홍해기 인간과 제세이와야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어 하면 하나님이 고난,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겁니다. 군사적인 위기도 오고 정치적인 위기가 지금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미 들어갔어.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과정에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고난을 주실까요? 각성시키려고. 우리 사명자니까. 우리 한민족밖에 없어요. 남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성하시면 어떻게 한다? 복을 주신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셔요. 이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어리버리하고 세상을 조금 따라가고 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사명. 그게 뭐예요? 홍익인간과 제세요하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보호할 뿐 아니라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된다? 각성해야 되지. 이 강의를 들어야 되지. 네, 그 얘기가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썼고,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쓰게 되는데, 민족 정신을 고쳐하기 위해서 무슨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진짜예요. 저 약장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지금 23쪽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자, 한민족 상고사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역사 관점의 차이예요. 역사 관점의 차이인데, 역사를 의미하는 이 한자 사라는 게 뭐냐? 가운데 중에 오른손을 의미해요. 이게 오른손을 의미하는 우가 연결되어 있는 문자인데, 가운데 서서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런 그 강단이 있어야 돼. 역사 중에 사이비가 너무 많거든. 단재 신채호라고, 난 굉장히 이분을 존경해요. 이분이 독립운동가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10년 동안 일제의회에 감금되었다가 40대 중반에 죽었어. 근데 제가 이분의 신채호의 한민족 상고사를 보니까 너무 똑똑해.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역사학에 대해서 이제 쭉 자기가 얘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와요.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역사는 역사를 위해 쓰는 것이고 역사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쓰면 안 된다. 맞는 얘기죠. 역사를 좀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죠.
자, 역사학자가 기본 자세를 상실했을 때 역사 관점의 차이로 인해 역사 해석이 왜곡될 수 있다. 신채호가 말했어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대의 왕조를 인정을 안 해. 멸망시키면 우리나라 역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라가 통일하잖아요. 삼국을 통일하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역사를 아예 그냥 깔아뭉개버려요. 예. 고려가 일어나니까 또 신라 역사가 또 깔아뭉개죠. 또 조선이 일어나니까 고구려 역사가 또 깔아뭉개죠.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알아요? 그 가야하고 신라예요. 가야에서 대해서 조금 들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대부분 다 잘 모를 거예요. 잘 몰라요. 근데 사실 가야도 제가 이따가 좀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조그만 그 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6개가 있었어요. 가야. 내가 머리에 남는 거는 금강가야예요. 금자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대가야 무슨 6개가 돼요. 굉장히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는데 신라가 이걸 갖다가 복속해버려요. 우리가 삼국시대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사국시대라고 말해요. 가야까지 포함해서. 우리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가야의 역사가 없느냐? 신라가 뭉개버렸어. 멸망시키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느냐? 지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해서 왜 그들이 좀 정사가 2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삼국사, 삼국유사.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은 책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67쪽에 보면 나옵니다. 삼국사기의 폐해.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핵심만 딱 잡아서 말씀드릴 텐데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첫째는 삼국사기가 중화 사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사대주의죠, 중국. 중국을 또 근데 국민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또 중국을 그냥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 내내 1000년간 내려오던 중화 사대주의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삼국사기가 바로 그 내용으로 주도되고 있다. 이때 당시에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말고도 여러 역사서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없애버렸어. 이때 당시에 고려 초엽에 평양의 도읍을 정하고 북부의 옛 영토를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화랑의 무사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반대하는 무사파가 있었고 사대를 국시로 삼아 압록강 이남에서 편안히 살자, 문제 일으키지 말자. 이게 유교파가 있어요. 이게 격돌한 거예요. 이게 수백 년 동안 서로 대치했대요. 고려시대에. 그 누가 이겼을까? 무사파를 유교파가 눌러버렸는데 그 주도 세력은 누구냐? 김부식이.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묘총의 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화랑정신으로 평양에서 거명했어요. 그때 당시 금나라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중국을. 이걸 갖다 정벌하자. 이걸 갖다가 깨무신 게 누구예요? 김부식이. 김부식이 쓴 책이 삼국사기다. 보나마나죠. 삼국사기는 중화 사대주의로 물들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를 쭉 읽어보면요.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고구려가 중국을 침범했기 때문에 중국의 원수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백제와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를 거역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러면서 한민족을 평화하는데 김부식이 고구려를 침략한 당나라 이세민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거기에 우리 당태종 황제를 우리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어버이 수령 북한에서 그러듯이 이게 거기 나와요. 삼국사기에. 이제 더 불행한 사실은 고려가 몽고에 패한 게 원나라 황제 홀필렬의 위풍이 고려 전국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뒤흔들자 고대로부터 전해오던 문헌에 민족의 독립자존에 관한 것이 있다면 일제 금지하고 파괴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역사학계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중국 사대주의가 만만치 않게 주도하고 있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 제가 뭐 사실은 유식하지는 않지만 이두문과 한역을 구별할지 몰라요. 뭐 이런 전문적인 건 제가 잘 모르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 한 곳이 여러 곳으로 돼버려요. 왜냐면 이두문과 그 한역이 다른데 똑같은 지명, 똑같은 이 사람인데 이걸 구별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막 이제 이런 잘못된 것을 이제 기록했다. 조선일보 기자인 서희건이라는 분이 시리즈로 조선일보의 그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라는 글을 연재했어요. 여러분 거 저도 잘 모르죠. 이게 책으로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이러한 그때 당시에 김부식의 이 4대 모하주의, 중국을 숭배하는 그 사상의 역사 편향성을 부계라고 하는 그 가명이죠. 규원사화를 쓴 사람이 여기서 그걸 비판하고 있어요. 김부식은 너무 잘못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때도 이제 이런 깨어있는 식자들이 이런 편향된 역사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던 내용을 여기를 여러분들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뭐 시간이 그거 될지 모르지만 이 뭐라 그러냐면 김부식은 그 당시에 충분히 인용할 수 있었던 조대기, 고조선 비기, 삼성밀기, 지공기 등 이거 처음 들어보죠. 이것들을 다 참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사서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이걸 참고하지 않고 중국 편향적인 서적만 참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창조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중국의 사설을 베낀 거지. 왜곡된 그 역사서들을. 그래서 편향되어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상고사 고조선을 막 깎아내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고조선 얘기가 없습니다. 김부식이 몰랐을까? 다 알고 있었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역사만 기록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삼국사기의 한민족 상고사 제거. 삼국사기에는 한민족 상고사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김부식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 상고사를. 그때도 상고사에 대한 책이 많았는데 알죠? 의도적으로 그걸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 싫어하니까. 예. 이해가 되죠? 자, 넘어갑니다. 자, 71쪽에 보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삼국사기엔 고구려와 백제의 원류 국가인 고조선 부여 발해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 안 했으면 오늘날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록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편 고려시대의 일련은 삼국유사에서 고조선 북부여 발해 기하 등을 복원시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나요. 조금 낫다고, 조금. 예. 자, 두 번째, 지금 삼국사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두 가지 얘기했죠? 기억나요? 삼국사기가 처음에 뭐를 얘기했다고?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중화사대주의. 두 번째, 한민족 상고사를 제거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민족 상고사를 믿지 않지. 지금 배운 게 없으니까. 두 번째, 삼국유사의 폐해. 자, 삼국유사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반도사관이에요. 물론 삼국사기에도 나오지만 삼국유사도 반도사관을 주장합니다. 반도사관이 뭐예요?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 안에로 국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 한민족의 중원 땅을 지배했어요. 고구려도 강개토항 대영비가 만주 땅에 있잖아요. 고조선도 그쪽에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역사 논쟁하는 거 보니까 아주 웃기지도 않더라고. 역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반도 안에 그거 자꾸만 중국 뭐 그거 사이비 그 이단적인 얘기를 자꾸만 한다고. 도대체 밥 먹고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나같이 역사에 문외한인 사람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참 답답하죠. 자, 삼국유사의 반도사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민족의 발원은 중원 땅이에요. 중원 땅이라고. 중국의 대륙이라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그 도시의 이름이 있잖아요. 뭐 청주, 충주, 부여 이런 거 많죠? 그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중국의 지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제야학자죠, 역사학자가 그걸 다 발굴하는 거예요. 중국 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 도시하고 이름이 똑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 지명은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금 어떤 것까지 발전하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중원 땅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점점 축소하면서 우리나라 한반도로 국한되게 됐다. 설득력이 있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일부의 학자들이 그 지도를 보고 그 막 중국이 우리나라 한민족의 땅이었다는 걸 막 발표하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거 다 없애고 있어. 그 이름을 바꾸고 있어 지금. 재밌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이름을 바꿔. 그거 감추려고. 감춘다고 온전히 감춰지겠어요? 근데 이 삼국 사기의 지리편에 보면 이름만 나오고 자세히 알 수 없는 그 삼국의 땅 명칭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삼국 사기를 지은 그 김부식도 모른대, 자기도. 당연히 모르죠. 왜냐면 그것이 어디에 있었어? 중국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 땅에. 중국 땅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구려의 을지문덕인가요? 살수대첩. 을지문덕이죠.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수군들을 30만을 죽였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까지는 알죠. 살수가 어디일까요? 우리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 이제 고구려는 고조선의 도읍인 왕검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이를 평양성으로 불렀고, 그래서 우리 안에 평양 안에 있는 어떤 강 이름으로 오는데 살수라는 게 없습니다. 30만을 죽일 만큼 한반도에는 큰 강이 없어요. 한강에서 30만 죽이겠어요? 대동강에서 30만을 죽이겠어요? 중국 땅에 있는 거예요. 중국 땅에. 중국 땅에 있는 게 살수가. 그러니까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 대첩을 했다는 거는 중국 땅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한반도 안에서 모든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자세한 얘기 들어가면 저도 무식하고 그러니까 넘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김부식이 왕검성을 왕험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사람은 몰라. 왜냐하면 중국 대륙이 아니라 한반도 안에서 뭐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잠깐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 왕검성, 왕험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중원 대륙에 위치한 번조선의 왕검성을 중국에서 왕험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알 리가 없지. 알 리가 없지. 우리 한국 학자들도 알 리가 없고. 우리는 평양이 지금 한반도 안에 있는 평양이로만 생각하잖아요. 중국 땅에도 평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한반도 안에 있는 평양이라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맥락을 봐야지. 잘못할 수가 있다. 각주에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배운 사람, 이 사람들이 전문 역사학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중국 왜곡된 사서들을 가지고 베끼다 보니까 이런 깊이 없는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을 우리가 또 정사로 알고 그 신주 딴지 모시듯이 성경처럼 우리 역사가들이 배우니까 얼마나 왜곡이 많이 되겠어요. 그걸 참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자, 근데요, 우리가 북한 학자들을 우리가 인정은 잘 안 하고, 뭐 공산주의 국가인데, 북한 학자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북한의 역사학계에 한 사람이 있는데 리지린이라는 분이에요. 리지린. 이분의 책을 제가 이렇게 두꺼운 걸 갖고 있어요. 이분은 전문학자인데 이분이 뭘 밝혔느냐 하면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역사학 박사.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 교수도 이 사람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제를 다룬 거예요. 뭐냐? 중국 대륙을 고조선설과 연결시켜요. 고조선이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에 세워졌다. 낭낭, 여러분 낭낭 아시죠? 국가. 낭낭을 요동설로. 우리 한국의 학자는 낭낭이 한반도 안에 있었던 나라로 말하지만 이 사람은 요동에 있었던 나라라고. 그러면서 중화 사대주의하고 일제 식민상을 다 그냥 깨부셔. 리지린. 처음 들어보시죠? 북한 학자예요. 역사학자. 한반도가 고조선설이고 낭낭의 평양설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우리 강단 사학계는 이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중국 학자들도 부인을 못해요. 다 그냥 증거 자료를 다 대서 리진이라는 사람이 증명해 버리니까. 또 배울 건 또 배워야죠. 역사는 사실이니까. 자, 삼국 유사에 보면요.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 발해 등 만주 지역까지의 역사도 신라 위주의 역사체계로 다 편찬해서 왜곡시켰는데 예를 들면요. 한사군 한반도설. 한사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사군. 이런 것들은 역사가 왜곡돼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중국 사대주의에 의하여 이제 잘못 왜곡된 것이고요. 삼국사기에 보면 한민족 상고시대를 다루었던 사만고기라는 책과 해동고기라고 하는 것을 삼국사기에서는 다 이제 무시를 합니다. 자, 여기 재밌는 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치명적인 역사 기록의 관점 차이가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그래도 그마저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좀 필요하다. 이것조차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됐지만 또 100% 틀린 말은 아닌 게 또 있으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서만 남겨놓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그럼 왜 중국과 일본이 왜 남겨놨을까? 예. 일본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보다 400년이나 더 일찍 기록된 일본 서기를 갖고 있거든. 삼국사기를 남겨놓은 거예요. 몇 년을 더 일찍 됐다고요? 400년이나. 또 오래된 일본 서기, 또 고사기 등의 사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남겨놓은 거예요. 자, 일본 역사학자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일본 서기의 근거에 4세기에서 6세기경, AD죠.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의 임나 지역에 통치기구를 설치하고 몇백 년 동안 통치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일본 사람은. 한반도의 중부에서 북부는 그 한사군을 설치해서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한사군을 설치하고 통치했고, 중국이. 이 남해, 남쪽에 임나 일본부를 세워서 수백 년 동안 일본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근거가 없어.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삼국유사의 문제가 뭐냐? 불교 사관이에요. 삼국유사의 60%가 다 불교에 대한 예전, 교리, 기록이에요. 일련 스님이 불교 스님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한국 역사를 기록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이제 불행 중 다행한 것은 그래도 삼국유사가 환국, 배달국, 고조선, 환인, 환웅, 단군 3대에 걸친 인물살로 잘못 기록되긴 했지만 상고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삼국유사는 뭘 인정하고 있어요? 환국, 배달국, 고조선의 환인, 환웅, 단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환웅의 아버지가 환인이고, 환웅이 곰하고 결혼해서 난 게 누구라고? 단군.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국가의 그 왕 이름인데, 타이틀.
이걸 다 한 가족사로 묶어놓은 게 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힌트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단곡이 다 나와요. 환단곡에 일웅일호 두 부족에 대해서 곰족이 있고 호랑이족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서 이들이 에 대한 스토리가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나오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옛날에는 일웅일호라는 게 곰과 호랑이를 부족의 토템으로 삼았거든요. 웅족과 호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호랑이와 곰이 아니라 하나의 부족 이름이에요. 부족.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이걸 잘못 해석한 게 뭐냐 하면 일련의 삼국유사 고조선기에서 소규환극이라는 단어 앞에 위제석야라는 소규환극은 이런 뜻이다. 위제석야다. 이걸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봤냐. 제석이라고 위제석야 제석이라는 거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을 얘기하는 불교의 신. 일련 스님이 불교도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신화에 나오는 황국을 하나의 호구의 나라로 묘사하고요. 환인천재 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환인. 이렇게 나와요. 이게 환인이라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환자에다가 이거 발굴환이거든요. 이렇게 이 인자로 바꿨어요. 왜곡을 시킨 거예요. 그거를 그 환인이라고. 여기 제석이라는 게 원래 인두라라고 하는 인도 힌두교 신령의 중국 역어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삼국유사에 보면 이렇게 해석된 데도 있고 변질되어서 이렇게 일본에서 삼국유사가 출판된 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일본은 한국 역사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자, 세 번째로 한민족 상고세에 대한 역사 해석의 왜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왜곡이 되는가. 자, 사람에 빗대어 보면 영토가 육체라면 영혼은 역사는 영혼이다. 그래서요, 지금 한국의 강대국의 배열이 왔는데 지금 어떤 그 부강한 나라만 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민족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민족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환단고기를 알아야 되고 그 환단고기의 핵심의 사상이 바로 제가 출판한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하나님을 빼면 이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듯이 지금 다른 환단고기를 수십 년씩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없어. 환단고기에. 잡신으로 전락하고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환단고기가 위대한 건 그 안에 누가 있다? 우리 민족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게 핵심이에요. 환단고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사실은 영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 신채호나 그 외의 독립운동가들이 처음에는 유학자들이었어요. 부자들이고. 그때는 민족 정신이 없었어요. 양반과 상관만 있었어. 근데 1910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보니까 민족이라는 것이 이제 대두되게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몸과 영혼이 있는데 몸은 영토라고 보면 영혼은 역사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지혜로워요. 영토를 잃어버렸지만 잘 들어보세요. 영토를 잃어버렸지만 역사를 회복하면 몸이 영혼을 지배할 수가 있죠. 몸을 영혼이 지배할 수 있죠.
언젠가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민족 상고사를 이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 뭐냐? 고조선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올라가서 배달고 황국.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민족이 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민족 의식이 없어. 역사가 왜곡된 거 배우고 고조선도 인정을 안 해. 신하라 그러대. 어느 역사학자들은. 그럼 뭐예요? 삼국시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 허접한 불교, 또 조선은 유교. 저도 그렇게 배웠죠.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의 나라. 제가 환단구에 온 거 보니까는 더 올라가니까 고조선, 배달국, 황국을 하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나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19세기 말에 우리 미국에서, 영국에서, 카나다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걸 믿고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가? 가르친 게 아니죠. 황국, 배달국,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대대로 물려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 책을 읽어보면 역사가 꿰집니다.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 사통팔달.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무슨 역사의 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역사책을 썼다는 게 웃기죠. 저는 조직신학자예요. 그러나 제가 쓴 요번에 출판한 이 책만 한 권만 읽으면 우리 한민족 역사가 다 꿰지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그 답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이거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몸은 잃어버렸죠. 영토는 잃어버렸지만 역사를 우리가 바로 세우면 역사는 영혼이기 때문에 몸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한민족,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으로도 우파좌파 갈등, 또 군사적으로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2027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람이 지금 80%예요.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상고 시대부터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만 붙들면 우리 민족은 살아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과정을 우리 대한민국이 겪겠지만 몇 년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길로 간다면 우리 절대 바꾸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저는 그거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영혼이니까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역사를, 상고사를 없애버리고 고대사를 왜곡시키겠습니까? 그거 뭐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왜곡된 역사를 추정해야 되는데 환단고기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환단고기가 어떤 책들하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책들하고 유사성 있고 이렇게 통하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규원사화라는 게 있어요. 규원사화. 이름 외워두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규원사화. 따라서 할까요? 규원사화. 규원사화. 예. 저도 뭐 이 책을 쓰면서 처음 알았지 규원사가 뭔지 알겠어요. 이 규원사화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부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가명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장원급제를 하려고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계속 고시 공부를 했는데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더 어려웠겠죠. 그래가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다 집어치우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기록된 아주 진귀한 고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탐독하면서 이 사람이 규원사화라는 책을 썼는데 자그마치 43종의 종류의 사설을 참고해서 이 책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고소적 9종하고 중국 고소적
34종을 합해서 43종. 그때도 이렇게 여기저기에 고소적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누구냐? 규원사화예요. 놀랍죠? 이 규원사화는 이제 조선 후기 시대죠. 1675년에 한민족 상고시대인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알듯이만 고려와 조선시대가 모하중화, 모하사상. 근데 중국을 부인하는 책을 쓰면 큰일 나는데 비밀리에 이 사람이 저술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계가 규원사화를 쓸 때 주로 참고했던 게 고려말 이명이 쓴 진역유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죠. 진역유기. 따라서 할까요? 진역유기. 진역유기.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읽어본 적 있어야지. 제목만 알지. 근데 이 책은 또 어디에서 또 영향을 받느냐. 조대기. 고려 초 발해 유민인 조대기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대기에 영향받은 게 진역유기고 진역유기에 영향받은 게 규원사화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조대기가 진역유기가 이 진역유기의 기본이 되는 조대기는 삼국유사보다 350년이나 앞선 책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보다 권위가 더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대기에 대한 얘기가 세조실록에도 나옵니다. 세조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단군 왕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규원사와 조대기 진역유기에서 환단고기의 내용과 일치해요. 놀랍죠? 환단고기의 내용과 일치한다. 네. 근데요, 이 한민족 상고사에 대해서 지금 두 권만 남아있어요. 환단고기하고 규원사화도 있습니다. 놀랍죠? 규원사화를 일제시대에 누가 베꼈어. 이게 완전히 조금 정본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남아있어요. 규원사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 규원사화 책을 구입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환단고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강단사학자들이 이제 한민족 상고사를 다루는 환단고기를 위서로 자꾸만 단정해요. 그리고 한민족 상고사에 대해서는 말살되고 왜곡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을 정사로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게 역사 전쟁인 거예요. 좀 전쟁인데 이번에 그 이 대통령하고 그 역사학자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야, 싸움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환난 고기에 대해서 좀 역사서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저를 우파좌파 따지지 않고 막 달겨 들어가지고 사입이 거짓 역사서를 대통령이 뭐 인정하라고 한다고. 아, 난 그거 보면 또 우파좌파 또 이게 구별이 안 되더구만. 아유,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게 무식해요, 이렇게. 좀 유식하게 좀 점잖게 해야지. 그거 보면서 참 문제가 많다. 역사 알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그래서 그러냐고 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달겨드는 거 보면서 거기에 마귀의 배후의 세력이 있구나. 마귀가 제일 뭘 원하지 않을까요? 이 책을 원하지 않을까요? 환단곡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 이거를 알면 한민족의 역사가 뒤집어지고 전 세계의 역사가 뒤집어지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할 거예요. 어쩐지 내가 이 책을 출판하기 준비하는데 몇 번 죽을 뻔 하잖아요. 마귀가 공격하고. 그런 진짜 내가 농담 아니야. 마귀가 제일 싫어요, 이 책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걸 보면 어떻다? 그건 복받는 길이지. 마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가면 우리는 살 길이에요. 아유, 대단하더라고요. 참.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마천의 중국 역사를 아버지라 그래. 누가? 중국의 사마천. 그 사람이 뭘 썼느냐? 사기를 썼어요.
근데 이름도 물론 한문으로 역사 사자인데 사기를 친 거지. 우리나라의 그 사마천의 그 사기가 수십 권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보냐? 많이 왜곡이 되어 있지만 완전한 범죄를 할 수는 없다. 부분이 모순이 돼.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그 학자들이 그거 다 찾아내거든요. 사마천의 사기에서 우리 상고시대의 환국 배달과 고조선의 역사를 거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완전 범죄는 없다. 사기친 게 드러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사마천이 중국 국수주의에 근거하여 사기를 쳐서 막 왜곡시켰는데 조작해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조작해낼 수 없다. 또 일본 서기, 정사죠.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사서인데 일본 국수주의에 입각해서 일본 사기를 씁니다. 서기, 일본 서기. 자, 그렇게 왜 그러면 중국과 일본은 왜 이 거짓된 역사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만약에 제대로 쓰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역사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돼요, 잠깐만. 그래서 남는 거예요. 정사가 중국 정사가 몇 권인지 알아요? 25권이에요. 각 왕조 시대마다 다 기록해 놨어요. 여기 우리 각조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지만 우리 일본 강점기가 36년이고 여기 보니까 504년이라 그러는데 제가 숫자에 약해. 503년간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다. 근데 제가요 고등학교 때 교과서 참 이 역사가들이 참 나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서대문에 보면 독립문이 있죠? 그걸 딱 그림으로 사진을 찍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독립문이 일본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난 날을 기념하는 거고 그러는데 아니더라고. 야, 어쩌면 그렇게 참 이게 기가 막힐까. 왜 조선시대가 중국의 속국인지 알아요? 중국 명나라 청나라의 속국으로 503년간 있었는데 1882년에 고종 때죠. 조선과 미국 간에 협상을 해요.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하는데 여기에 대표가 누군지 알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홍장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청나라의 북양 대신이라 그러니까 이제 정말하면 국무총리급 되겠죠? 이홍장이가 거기 대표로 서명해요. 아니 우리 조선하고 미국이 수교를 하는데 왜 이홍장이 끼어들어? 국권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거 아세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르더라고. 국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청나라 속국이었어요. 내가 참 기가 막힌 게 중국은 1392년에 이성계의 조선건국부터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때까지 503년간 조선을 중국 명나라 청나라 속국으로 지배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꾸만 일본만 나쁘다 그러는데 일본보다 더 나쁜 데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 일본은 36년이지만 중국은 503년간이에요. 근데 역사를 배워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일제강점기만 생각하죠. 일제강점기.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조선 태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407년에 조금이라도 사대 이해를 잃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왕보다 높여 지성으로 천사, 이 대사들을 섬겨야 된다. 중국 사신들을 막 엎드려, 그래서 왕도 오면 엎드려 절했다고요. 그만큼 권세가 셌어요. 그래서 명나라로 숙모한다는 뜻의 그 모하루를 세웁니다. 모하루. 세종 때는 모하관. 그걸 이제 바꾸고요. 중국을 사모한다는 뜻이지. 그러다가 1537년 중종 때 중국의 은혜를 영접한다는 뜻의 영운문으로 바꿉니다. 어디? 이 서대문에. 왜 서대문에 그걸 세웠을까요? 그쪽에 들어오는 입구거든. 장안으로 들어오는 초입부가 서대문이에요. 제가 홍제동에 살았거든요. 매일 감신 다니면서 서대문을 왔다 갔다 문을 보고 지나갔는데 지금은 알게 됐죠. 서대문이 무슨 뜻인지.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 패합니다. 1895년 4월 17일에 일본 이등방문과 청나라 이홍장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서명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한국을, 조선을 해방시켜. 그 처음 알았죠. 1945년에 그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본이 1895년에 우리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해방시킨 거 압니까? 왜 해방시켰을까? 지네들이 먹으려고.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896년에 고종이 모아가는 아이가 안 돼. 사대주의 냄새가 나. 독립관으로 고치자. 독립관으로 고쳐졌고, 독립협회 서재필 박사 알죠? 이 사람이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그거 헐고 독립문으로 세운 게 그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97년에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나요? 아니죠. 독립문이 언제 세워졌다고? 그때 세워진 거예요. 청나라로부터 해방된 날,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잖아. 고등학교 책 볼 때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1948, 45년을 얘기하면서 독립문을 거기다 찍어놔 붙였어요. 중국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 이거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우리는 독립기념일이 둘이에요. 한 번은 청나라로부터 독립한 날. 그게 4월 달이에요. 4월 17일. 또 하나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 45년 8월 15일. 그래서 우리는 독립일을 사실 독립기념일을 두 번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하고 윤 대통령 당시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그걸 싸우는지 몰라. 둘 다 지키면 되지. 오케이. 1919년 4월 15일로 우리가 건국절 지키자. 건국절 지켜. 왜냐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으니까. 그러나 그때는 영토가 없었잖아요. 일제강점기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정부가 세워진 거는 1945년 8월 15일이니까 광복절도 지켜. 지키면 어때? 근데 안 된대. 둘이 싸워. 건국절하고 광복 누가 옳으냐 이거는 둘 다 옳지. 둘 다 옳잖아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역사 공부를 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를 갖다가 역사학회 회장으로 세워주면 내가 이 얘기 할 텐데 뭐 이름도 없고 그래서. 자, 조금 더 하고 이제 제가 오늘 중국과 일본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제 왜곡시켰는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한사군 알죠? 예, 이것도 왜곡된 거예요. 몰랐죠? 중국의 조선 식민지 한사군의 실체에 대해서. BC 108년에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굴복시켜요. 이게 최후의 고조선이 세 개로 나눠졌는데 마지막 멸망한 거예요. 언제? 108년에. 예. 그리고 점령 지역의 통치를 위해 4개의 지방행정구역으로 한반도에 설치했다는 것이 한사군이에요. 그렇게 배웠죠. 한사군이. 근데 이게 연구해 보니까 이게 누가 사기친 거냐. 사마천이 사기를 해서 사기쳤고 그걸 그대로 베껴 쓴 게 반고의 한서인데 거기 보면 이걸 역사가 왜곡합니다. 우리 왜냐하면 한나라 무제가 생존해 있을 때 한사군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걸 직접 누가 목격했느냐면 사마천 역사가 목격했는데 놀라운 것은 사마천이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아요. 역사가 없는 거로 꾸며냈다는 거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사마천이 그때 경험했던 그 한사군 전쟁이 있을 때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역사가인데 얘기를 안 해. 있었으면 닭달같이 썼는데 얘기를 안 해. 그 뭐예요? 아, 이거 한사군은 이거는 왜곡된 거구나. 후대에 조작된 중국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북부여기 상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계유 13년 BC 108년 한나라의 유철이 평나에 쳐들어와 우고 사군을 두고자 사방에 침략해 들어왔다. 이때 고두막한, 이게 북부여 5세 당군이거든요. 이 사람이 싸워서 이겼다는 게 싸워서. 그러니까 멸망한 게 아니에요. 멸망해서 한사군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거를 중국의 고대 역사가들이 왜곡한 것이다. 우린 귀가 닳도록 한사군.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한사군을 설치해서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건 외우고 있어요.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들었는지. 지금 역사가들은 그렇게 죠. 가짜라니까, 가짜. 가짜예요. 두 번째, 위만 조선을 조선의 첫 역사로 우기는 일본. 일본은 또 뭘 우기느냐? 위만 조선을 조선의 첫 역사라고 우기고, 중국의 고고학적 근거가 없는 기자조선을 조선의 첫 역사라고 중국은 얘기해요. 기자조선도 들어봤죠? 중국은 기자조선이 조선의 첫 역사라고 하고, 일본은 위만조선이 조선의 첫 역사로, 둘 다 가짜예요. 가짜라는 걸 강단사학자들은 몰라요. 왜냐면 상고사를 공부를 안 하니까. 자, 기자조선 들어봤을 거예요. 위만조선도 저 들어봤어요. 얼마나 귀가 닳도록 들었는지. 일제에는 위만조선의 건국연도인 BC 194년에 조선의 역사가 겨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 그렇게 말해야 조선은 BC 194년에 출현한 나라고, 일본은 660년에 건국된 나라고, 우리나라가 더 400년 먼저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일제는 이후에 위만조선이 한나라의 멸망당해 BC 109년에 한사군이 설치되어 일찍부터 중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다 가짜예요. 또 일제는 위만조선의 위치를 요동반도가 아닌 한반도의 평양 등지로 설정해요. 거기 아니에요. 중국 땅이었어요. 자, 한반도 북부는 한사군을 통하여 중국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일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한반도 남부는 임나일본부라는 기관을 통하여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옛날에. 그러니까 조선은 36년 동안 통치받는 게 마땅하다, 미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너희들을 통치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어요? 트럼프가 1기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할 때 시진핑이가 트럼프의 귓속말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 한국 우리가 다스리던 식민지였어요. 그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가 중국에 그런 얘기했다.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역사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가만히 있어. 역사학자들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조선이나 고려 시대에 중국의 속국이었잖아.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저 한국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배하던 식민지였어요. 이 틀은 얼마나 모독적이에요. 아니잖아요. 한 번도 식민지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중국에. 다 왜곡된 거예요. 사마천에 누구? 사기를 잘 치는 사기가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왜곡해서 했는데, 또 일본이 거기다 또 덮밥을 해서 더 왜곡시켰지. 왜 중국과 일본의 거짓된 역사, 우리에 대한 거짓된 역사 평가를 왜 우리가 지금도 앵무새처럼 믿고 그거를 정설하고 이 대통령이 그래도 한동국이 연구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걸 갖다가 난리를 치냐고. 우파 좌파를 떠나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이 환단고기라는 책에, 환단고기에 관련되는 책, 그 외에도 수백 권의 책을 읽었지만, 이제 그거 하려면 70권을 언제 읽겠어요? 이 책 한 권이면 돼. 이 책 한 권이면 70권을 다 요약해 놓고,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책 한 권만 마스터하면, 여러분 누구하고 대하든지 맞짱 뜰 수가 있어요. 역사 토론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져야 되는데? 역사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한민족의 사명, 이거를 마지막 때에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자,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임나일본 부설. 이게 AD 4세기 중엽에 일본 열도의 외가 한반도 남으로 출정해 나와 그 주변을 정벌한 다음에 임나일본부라는 통치관을 설치하여 AD 562년까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거 없어요. 하나도. 이처럼 조선은 원래부터
타국의 지배를 받아야 할 열등한 민족이다. 이걸 끊임없이 중국과 일본이 역사 왜곡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입시켰는데 우리가 다 쇠뇌당하고 말았어. 쇠뇌당하고 말았다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이고 선진국인데 뭐만 있어요? 몸만 있어. 민족적 영혼이 없어. 이 책이 우리 민족의 영혼을 깨우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수없이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수없이 망할 뻔했는데 살아남은 거는 뭐냐? 주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거를 깨우치는 것이 오늘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열등한 민족으로 깔아뭉개는데 왜 우리도 역시 거기에 동조해서 그래, 우리는 열등한 민족이야.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중국은 대국, 우리는 소국.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 땅만 좁지 중국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사명자라고,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죠. 광복 후에 일제 식민사학의 추종자인 누구예요? 이병도. 이병도를 태도로 하는 한국 강단 사학자들은 중국이 1차적으로 조작하고 그것을 일제가 재차 가공하여 왜곡한 한반도의 한사군서를 그대로 지금도 앵무새 외우듯이 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병도라는 학자가 1920년에 한사관의 위치를 밝힌다고 논문을 썼는데, 두 개 이병도 전집에 보면요, 2012년도에 이제 그 후학들이 냈어요. 이분의 평생 전집 16권 중에 한국 고대사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고조선 관련 내용이 80쪽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도 기자조선, 위만조선에 관한 부분을 뺀 2000년 단군조선에 대한 연구는 그 중에 4분의 1은 19쪽밖에 안 돼요. 다 기자조선, 위만조선, 우리 식민지였던 거, 근거도 없는 거, 이병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 후학들, 그 제자들이 다 전국의 강단사학계를 포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믿잖아요. 우린 또 그걸 배웠고. 참 안타깝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사상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거. 이병도라는 일제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역사학계가 다 지금 너무 잘못된 역사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반격을 해야죠. 오늘 이 책이, 저는 이름 없는 무명의 학자지만 이 책 한 권이 그 잘못된 역사를 수정하고 우리 한민족을 바른 마지막 때의 사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직은 유일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이 책을 오늘 다 나눠드렸는데 꼭 읽으셔야 돼요. 안 읽은 분들은 반납을 해주세요. 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으시고 이제 다음번에 오실 때 꼭 이 책을 좀 가능하다면, 강제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가져오셔서 쪽수를 펴가면서 읽으시고 빨리 읽으시고 그리고 많이 좀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서점에서 좀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